자, 이 와중에도 대화를 접은 건 아니다. 여전히 투트랙, 제재와 압박, 대화도 병행해 가겠다. 대화는 살아있다라고 억지로 자기 주문을 걸듯이 하고 있습니다. 누가? 문정권이요. 때로는 보면 좀 딱하기도 합니다. 이 지경쯤 되면 사태 파악이 되어서 한마디로 야, 이제 대화는 끝났다. 뭐 지금까지 있었던 거 얼굴이 좀 화끈화끈 따라올 만큼 창피해도 뻔뻔하게 그냥 대화는 없다. 이제 레드라인을 넘었다. 이제 제재와 압박뿐이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정치꾼들인데요. 이건 아마추어도 이런 아마추어가 아닌데 이게 과연 정치적 기교 때문에 그런 거냐. 지금 타계민이 쇼하는 걸 보면 저는 정치적 기교 때문에 그런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에 대해서 사상이나 어떤 이념이 경사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에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청와대는 아직도 대화문이 안 닫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압박 제재 수단에 대해서 곳간을 뒤져서라도 찾아봐라. 레드라인이 임계치에 달했다. 이런 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곳간을 뒤져서 찾을 게 뭐 있습니까? 지금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곳간 뒤진다고 쌀한톨이라도 나오겠습니까? 한국이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북한의 핵을 비핵화시키는데 한국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엔이나 동맹들과 더불어서 압박을 지속해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고, 미국이 행여나 어느 순간이 왔을 때 최종적으로 북한하고 딜을 치지 않을까, 탈출구로서 이 부분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 한국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드 전략적 모성이라고 지금 정권 출범하고 석 달이 되도록 장난을 쳐오다가 이제 이것을 포기를 한 걸로 보이는데요. 과거 문 대통령이 비서실장이나 수석으로 있을 때 노무현 정권이 김정일과 대화했던 추억을 못 버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김정일을 만나 보니까 김정일은 대화가 좀 되는 듯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그때도 정상회담 한다고 뭐 좀 주고 했을 건데, 그때 정상회담 해서 얻은 게 뭐 있습니까? 뭘 얻었습니까? 단지요, 똑같은데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다 똑같은데 그냥 말이 되는 듯 하는 부분과, 아이 너하고는 상대 안 한다, 나는 마이웨이다 라는 김정은이 이 차이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레드라인 넘었다고 한미 미사일 협정 뭐 개정이니 이런 게 이참에 뭔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북은 지금 앞에 핵을 실어가지고 ICBM으로 미국 본토를 때리고 한국에 그걸 갖다가 수직으로 낙하시키면 고각 발사해서 아무런 대응책도 없는 상황에서 곳간 뒤져서 사드에 대한 대응책을 찾아봐라, 제재를 뭐 강구하겠다 하는 것은 웃기는 겁니다. 자, 레드라인이라는 것은 북한이 ICBM을 개발할 때, 핵을 개발할 때 이제 더 이상 이 선을 넘어서면 그냥 있지 않겠다라는 게 레드라인인데, 북한이 레드라인을 탁 넘어갔다가 그래 넘었는데 어쩔로 또 한 번만 더 참겠다, 한 번만 더 넘어봐라, 또 넘어버렸습니다. 자,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사람 병신 쪼다 되는 거고, 북한은 미국, 한국, 특히 저 한국 자들 우리한테 아무리 헛소리 해봤자 내부의 절반쯤은 우리 간첩이고 우리한테 어떻게 할 인간들이 아니야. 그럴 간도 없고 한마디로 용기도 없는 집단들이고, 크게 보면 우리 우군이야. 김정은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요, 토요일날 새벽 1시에 NSC 회의를 주재하면서도 베를린 구상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 그러면서 대화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놈의 베를린 구상이 뭔데요? 한국에서 하던 그 패거리들 하던 잡다한 말을 모아갖고 베를린 가서 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 거기에 무슨 베를린 구상이 무슨 뭐 꿀을 담고 있습니까? 자, 미사일 발사가 없었다
하면서 27일날 사드 환경영향평가 이렇게 발표하더니 도발하자 15시간 만에 다시 배치한다 하고, 그리고 이틀 전에 알았다고 뻥을 치고 있는 이 정권이요, 북한 정보에 대해서는, 북한의 호전성에 대해서는 맹탕인지 너무 북한의 애정을 가지고 이해하다 보니까 판단력을 상실한 것인지 창피해지다 못해 정말 쪽팔려서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게 생겼는데, 이 와중에도 대북 운전석은 계속 앉아서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정권이 출범한 이래 북한은 7번 도발을 했는데 주기가 짧아지고 있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우는 ICBM이 2방이 지금 7월달에 2개 다 터졌습니다. 2개 다 문정권이 가장 창피스러운 시점에 미국 갔다 와서 운전석 앉았다고 자랑할 때, 그래서 G20 가서 그걸 갖다가 대량 홍보하려고 할 때 남 행사 앞두고 쟤를 뿌려버렸습니다. 소풍 갈라는데 비가 온 격이죠. 그 다음에 이 대화 제의를 하고 모처럼 수습을 해서, 그리고 이 시한이다 하면서 시한 넘어도 우리는 받아준다 하면서 27일날 시한인데 그날은 안 쐈다, 희망이 있다. 자, 환경영향평가 사드 한다고 발표해서 사드 배치 우리가 막아줄게 이러는데 또 쏴버렸습니다. 이제 창피하다 못해서 쪽팔리게 됐고, 이래 되다 보니까 강력하게 북한에 대응하는 듯이 사드 임시 배치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북한은, 문재인 정권은 상대하지 않고 통미, 봉남, 즉 미국하고 직접 거래하겠다, 패싱 한국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대화를 포기해야 덜 망신당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강력하게 우리가 제재 압박을 강구하는 척하면서 대화를 끌어내는 하나의 수단에 이 강력 대응도 들어있다고 하면서 베를린 구상을 계속 관리해 가겠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조언하자면요, 저는 처음부터 일이 될 거라고 다 말했던 사람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뭐라 했습니까? 지난주에 한두 달 안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고 6개월 안에 핵과 ICBM을 완성한다. 그러면서 한두 달쯤 돼서 한국이 굉장히 위기에 몰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도 했고, ICBM을 ICBM이라고 부르지 않으면서 끝까지 북한의 비위를 맞추려고 대화 운운하면서 뒤통수를 때리려다가는 큰 어떤 일을 맞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한 내용 중에 다시 대두되는 8월 전쟁위기설, 환경평가로 사드, 요격 확률 99%, 98%, 무공해 사드는 처박혀서 못 써먹는다. 그런데 이렇게 환경영향평가 발표를 하는 것이 틀렸다 말을 하자마자 그날 밤에 북한의 ICBM 한 발로 사드 임시 배치가 되는 오락선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권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 안보나 국제적인 어떤 질서를 바라보는 시각이 저만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뭐 북한의 비완비가 떴니, 한국이 미군과 더불어서 미사일 발사 훈련이 하니 온갖 압력을 하지만은,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거는 한국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5.24 조치 이후에 쓸 거 다 썼고, 또 유엔 안보리와 대응해서 할 것도 다 했습니다. 더 대응할 것도 없어요. 이제 남은 것은요, 북한이 최종적으로 미국 본토를 완벽하게 위협할 수 있는 핵탄두와 ICBM을 갖춰서 이제는 미국 보고 죽을래 살래 하는 순간이 오고, 미국은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 과정에서 북한과 미국이 전쟁이냐 아니면 극적인 한국을 뒤통수 때리는 북미 간의 직접적인 협상이냐, 이것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자, 아무리 켈빈스론 항공모함이 와도 B-1B 이 비행기가 떠도 또 더 나아가서 미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한국 영내에 보내도 북한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 자산을 이렇게 자신들 향해 쓴다면 자기들도 초토화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이 중국 국경 30km밖에 안 되는 자강도에서 쌓은 것도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쏘는데 너가 여기를 타격을 입히면 중국 땅도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너가 쏠 수 있겠느냐고 일부러 중국 국경 옆에서 미국의 출근 시간에 탁 쏜 겁니다. 한국에서는 밤이죠. 자, 북한은 점점점 더 미국을 교묘하게 자극을 하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수단을 이해를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한 600발의 이렇게 순항 미사일을 항공모함 3개를 가지고 비행기 한 300대 등을 동원해서 또 주한미군까지 동원하면 4,500대의 비행기에 이 순항 미사일에 있는 각종 토마호크 같은 이 항공모함에 담겨 있는 그런 미사일로 북한을 순식간에 초토화시켜서 거기에 벙커 부스트 같은 대형 폭탄 이런 것들로 해서 동시에 타격을 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군사수단으로 반격을 하면 어려워집니다. 그럼 어디가 어려워지냐? 한국이 일단 제일 처음으로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도저히 쓸 수단이 별로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요. 제가 봤을 때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핵을 동결시키지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는 물 건너 갔다고 봐야 되는 거고 설사 미국과 극적인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아마 북한이 비핵화를 이름만 언급하면 미국은 곧바로 북한하고 협상을 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북한은 핵을 다 숨겨두고 있을 것이고 이것을 적발할 수단이 없다라는 걸 저는 미국 쪽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그럼 가지고 있어야 될 카드가 뭐냐? 이제 뭐 동북아 비핵화니 한반도 비핵화니 같은 소리 걷어치우고 우리도 똑같이 핵 대 핵으로 맞서게 해라. 자, 그것은 두 가지 부분 중에 하나죠. 미국의 핵우산 이야기하지만은 직접 핵과 핵 운반체를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이 미국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핵우산이라는 것은 지극히 위태롭기 짝이 없는 이야기니까 핵우산 같은 소리 걷어치우고 우리도 핵무장을 하게 해주라. 그리고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서 우리도 핵 폐기물 재처리를 하게 해주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하려면 그것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원전 기술이 상당히 뛰어난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6개월 정도 길게는 1년만 하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서 한국이 고농축 우라늄을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또 더 나아가서 기존의 이 핵 원전에서 나오는 폐연료봉을 재처리해서 거기서 플루토늄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해야 고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가지고 핵폭탄을 우리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100km도 안 되는 곳에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핵 운반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핵이 없이 한마디로 재래식 전력으로 북한에 대응해봤자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북한하고 너네가 협상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협상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만 멍청하게 있다가 다 당하게 되니까 핵우산 같은 소리 그만해라. 핵우산으로 지금 우리를 완전히 지킬 수 있겠느냐? 우리도 우리가 판단해서 핵을 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다가 너하고 우리하고 같이 핵을 가지자. 그래서 일본은 핵 재처리를 허용해 주었으니까 한국에도 재처리를 해주라. 그리고 원심 분리기 시설을 설치해서 고농축 우라늄을 축적하게도 해주라.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북한하고 협상을 하든 전쟁을 하든 그건 미국이 알아서 할 바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본의 아베도 미국 보고 한국이 말한 것 이상으로 우리도 하게 해주라 이렇게 할 겁니다. 일본은 재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이미 준비 다 해놨을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러시아가 가만히 볼 때 이제는 북한이 핵을 가졌는데 한국과 일본도 핵을 가지려고 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중국하고 러시아가 굉장히 곤란하게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동북아 전체가 핵으로 대결하는 상황이 되면, 그리고 이 한국과 일본이 가진 핵이 중국을 겨냥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러시아도 자신들을 겨냥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냉전 이후에 이 동북아시아 지대가 가장 큰 대결장이 되면서 중국이 북한의 핵 포기를 압박을 하거나 김정은 정권을 교체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 외에는 아무런 군사적 옵션,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평화적 해결, 자, 비핵화를 한다 해도 핵을 없앴느냐, 진짜로 핵을 없앴느냐, 누가 확인이 가능합니까? 동결, 북한 핵을 인정해주고 해요. 이걸 인정할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문정권 옆에 붙어있는 색깔이 이상한 사람들 같으면 무슨 소리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거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도 핵을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게 미국이 해주고, 만들 때까지는 핵을 갖다 놔라, 한국에. 이 방법밖에 없고, 사드를 넘어서 ICBM이 고각 발사되어서 한국을 향해서 이 수직으로 내려올 때 마 24를 막을 수 있는 GMD, 지상 요격 체제도 갖추어 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겁니다.